저 같은 경우에는요, 전 되게 말랐는데 얼마 전에 지방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되게 웃었거든요. 몸에 지방도 없는데 간은 부어가지고 왜 이러나 그랬는데요. 지방간이 간암의 시초가 되기도 하나요? 예전에는 지방간은 별거 아닌 병이라고 잘못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조사를 해보니까 지방간도 관리를 안 하면 지방성 간염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나중엔 간경변, 간암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성미 씨 같이 몸이 호리호리한 분들은 내가 무슨 지방간이냐 그러는데 이제 여성들이 생리가 끝나게 되는 경우 폐경이 되고 나면은 콜레스테롤이 이제 바로 호르몬의 재료가 됐는데 그것을 쓸 일은 없는데 공급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간이 폐경 후에 여성분들이 올 수가 있어요. 결국은 간에 기름이 끼는 거는 건강상 좋지 않다. 네, 절대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드물지만 간암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간암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진짜 궁금해서 근데 가족력하고 내 생활 습성 중에 어떤 게 영향이 더 큰가요? 저희가 분명히 간암은 가족력이 가진 사람이 2배가 많아요. 간암 발생 위험이. 그러나 그것이 꼭 유전적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죠. 그 집의 어머님이 자녀들한테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칼로리 많은 음식을 주는 거를 사랑이라고 믿는 분들 그런 경우는 이제 자꾸 계속 먹게 하죠. 간암 정복이 궁금한 당신을 위한 강의. 닥터 한광협의 간암 탈출법. 우리나라 모든 성인은 3명 중에 1명 꼴은 죽기 전에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간암의 발생률은 5번째로 높은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년 남성에서 간암은 위암 다음으로 가장 흔한 암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암은 불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기에 발견되지 않고 진행이 돼서 발견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쉽지 않은데 이 사진들은 간을 CT로 찍은 사진들인데 간 전체를 암들이 점령을 해버리거나 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중요한 혈관들을 마치 고속도로를 점령하듯이 혈관을 점령하거나 또는 간 밖으로 이렇게 암이 퍼지는 경우는 치료가 실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치료가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려운 건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잘 싸워보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간암의 병기라 그래서 저렇게 암이 작을 때 하나가 있고 작을 때 이런 거를 초기라 그래요. 이런 거는 치료가 쉽습니다. 요거 이제 수술로 도려내기도 하고 또는 바늘로 찔러서 고주파 소작술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태워버리면 수술을 안 하고도 낫게 할 수가 있는데 암이 커지는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게 되고 또 간암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 이제 중기라고 되죠. 병이 진행된 경우인데 저런 경우는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간 동맥으로 약을 집어넣어서 간암 쪽으로 약을 집어넣어서 이제 차단해주는 간동맥 색전술이라는 치료를 해주고 더 진행이 돼서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간 전체에 퍼졌거나 간 밖으로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술이나 국소적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신 항암 치료를 해주는데 지금은 다행스러운 거는 간암의 표적 치료제가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게 되면은 생명이 연장이 될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올해부터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큰 부담을 안 갖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치료제가 아직 완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국소적으로 있는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치료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오래 살고 또 간경화가 심해서 수술을 받기 어려운 사람에서는 간이식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한 치료 방법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간암 현재 발견 환자 중에서는 100명 중에 80명은 다 이미 수술이 어려운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제 기억에 남는 성공적인 증례인데 이 꺼멓게 보이는 데가 간 문맥이라는 간에 들어가는 큰 혈관인데 다 암으로 꽉 차여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치료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간동맥을 통해서 항암제를 반복해서 치료를 해줬더니 약 6개월 뒤에 보면 암이 다 거의 다 사라져 버려서 이 환자는 다행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한테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좋은 소식은 우리나라 통계청 결과를 보면은 간암의 5년 생존율이 10%대에서 23.3%로 2배 이상으로 가장 좋아졌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암 중에서는 최근 치료 성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 겁니다. 처칠경이 2차 대전 당시에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를 4번을 강조를 한 거와 같이 우리도 암과 싸울 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싸우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강연 잘 들었는데요. 이게 간암 치료가 그러니까 크게 수술 또 비수술 이렇게 둘로 나뉘나 보죠. 네. 수술적인 치료에는 이제 간을 떼어내는 거를 간 절제술이라 그러고요. 간을 통째로 바꾸는 거를 이제 간 이식술이라 그러죠. 그래서 간 기능이 좋고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간 절제술을 해주고요. 만약에 간 수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간 경화가 너무 심한 사람의 경우는 부득이 간 전체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간을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비수술적 치료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앞에 수술 이외에 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주파 열치료술이라는 거는 조그만 간암, 대개 3cm 이하, 또 숫자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태워줄 수가 있고요. 그 이상으로 여러 개 있는 경우는 간동맥 색전술을 해야 되고, 또 크기가 너무 큰 경우는 고주파나 간동맥 색전술만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그거를 개발한 뭐 비드 색전술이라든지 또는 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뭐 이티륨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먹는 항암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간 이식이 좀 궁금한데, 그게 같은 가족이면 그냥 같은 유전자 같으면 줄 수 있는 건가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간 이식의 경우는 그 신장 이식이나 다른 데와 달리 혈액형만 같으면은 간을 제공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요. 최근엔 또 혈액형이 달라도 부득이한 경우는 그걸 또 이제 해결해주는 방법까지 나와서 예전보다는 이제 간 이식을 받을 때의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는 있는데. 얼마나 띄워줘요? 이 간을 주죠. 오경수 씨는 못 줍니다. 지방간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재발을 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간암은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률이 가장 높은 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0명이 성공적으로 수술을 잘해도 5명은 재발이 됩니다. 아니네. 야, 진짜 높네. 2년 내에 재발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했다 그래서 또 잘 치료됐다 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경과를 봐서 재발이 없다라는 걸 확인할 때까지 장기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